저는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공정치 못 찾잖아.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겨? 여러분이 지금 20대 때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때 20대 때도. 앞으로 그런 일 더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원래 이렇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만 힘들어져요. 저도 그걸 못 받아들이고 왜 이렇게 불공정해? 불공평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렇게 억울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빨리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점을 꼭 말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살면서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그럴 때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빨리 극복을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하다.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악해질 수 있어요. 특히 살면서 사람은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몰라. 누가 언제 내 뒤에서 욕을 할지 몰라. 누가 언제 나한테 해코지할지 몰라. 조심해야 돼요. 반면에 내가 악해지는 것도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제일 부자이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실 때 관에 몸 하나 놓고 돌아가셨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죽을 때 다 못 들고 갑니다. 명예는 많을수록 불명예가 같이 동반이 됩니다. 지금 요즘 이슈되는 사업가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보세요. 아무리 유명해도 행복할까요? 즉 저는 여러분이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과 명예는 본인이 업적을 쌓았을 때 따라오는 거지 그거에 집착하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불공정한 걸 빨리 받아들이고 인간은 항상 악해질 수 있다는 걸 경계하고 조심하고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경험한 거라서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시간을 뭐 했냐면은 학교 컴퓨터가 그때 애니메이션을 하는 친구가 영상과에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도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영화랑 방송 쪽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인데 컴퓨터가 많은데 아무도 안 쓰니까 그걸 혼자 독차지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대학로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 학원이 있어요. 제가 원래 근데 미술을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그래픽 학원을 대학로에 있는 컴퓨터 그래픽 학원에서 CG를 배우고 그리고 독학도 하고 막 책 같은 거 사가지고 그리고 드로잉이나 만화 연출은 애니메이션 센터 있어요, 명동에. 지금은 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사 만화가 박진원 선생님부터 해서 만화가 분들이 강연을 해주면 일주일에 한 번 그거 가가지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하고 그리고 거의 학교에서 컴퓨터 하고 학원 다니고 명동에 있는 드로잉 왜냐면 저는 애니메이션과를 간 게 아니고 영상학과로 왔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대학교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교수님이 없으셨고 디자인을 전공한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애니메이션을 저보다 못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독학을 하거나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학교 수업은 맨날 F 아니면 D인데 거의 제 별명이 CF였거든요. 저 억울한 게 나는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이 이제 광고하는 사람이 아닌데 별명이 CF. 그 두 번째는 학교에서 제일 오래 있는데 학점이 제일 안 좋은 애. 별명이 그 두 개였어요, 대학교 때. 근데 저는 그렇게 산 건 후회 전혀 안 해요. 그냥 랩실에서 그렇게 했던 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학원 다니고 명동에서 그거 하고 홍대에는 이제 애니메이션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막 교류하고 인사동 가서 전시회랑 미술관 구경하고 그런 건 제 인생에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경력을 하면은 대학 시절 이렇게 애니메이션 몰두하다가 한국에서는 제가 여러 회사 취업 실패로 저 회사 직원이 적어놨는데 여러 회사 아니고 세 군데 떨어졌어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막 내가 졸업하고 막 대기업 취업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이 모티베이션이 안 생길 거 아니야. 얼마나 짜증나겠어. 근데 저는 NC소프트 공채가 제가 졸업한 2006년도에 처음 있었거든요. NC소프트 공채에서 떨어졌고 아이코닉스 서류에서 떨어졌고 삼지는 테스트에서 떨어졌습니다. 서류 면접은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작은 애니메이션 회사 다니다가 유학을 가게 됐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런 내용이고 방금 말한 내용. 한국에서도 어쨌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었으니까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교내 졸업작품 거기서도 선배님들 작품 다 제치고 제 작품이 개막작으로도 했고 학점은 안 좋았지만 근데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진짜 피해서 코냄새 맡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거는 미국 가서예요.
그때 제가 만든 원칙이 있어요. 전 미국에서 어쨌든 픽사에 너무 취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100시간 이하로 무조건 100시간 이상 작업하자. 그거를 하려면은 하루에 16시간씩 주 6일을 나오면 96시간, 거의 100시간을 채울 수 있어요. 그걸 2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 AU 같은 경우는 랩실에 컴퓨터가 되게 한 200대가 있었고 거기 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11시, 10시에 가가지고 10시는 잘 안 갔어요. 늦잠 잔다고. 11시에 가서 새벽 2시까지 문 닫을 때까지 매일 작업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러면서 그때 되게 웃겨요. 같이 작업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한국 여자였는데 맨날 둘이 같이 이제 2시에 끝나면은 집에 가요. 그러면은 새벽 한 12시쯤 되면 뭐 오빠 집에 안 가? 이래요. 난 좀 더 안떡할 건데? 너 왜 안 가냐? 이런 식으로 서로 더 늦게까지 하려고. 그거를 2년 동안 하면서 그때 진짜 뭐 픽사 애니메이터들 디즈니 애니메이터한테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제작 스킬을 엄청 쌓았죠. 그리고 나서 단편 애니메이션 졸업작품으로는 미국의 에미 어워드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안 유명한데 TV는 에미 어워드라는 상이 유명한데 거기서 한국인으로 최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을 상을 탔어요. 그때 제가 시상식에 있던 사람 중 한 분이 산드라오였고 그리고 첫 번째 직장이 리드민 휴즈라고 나니아 연대기랑 반지의 장 만든 회사에 제가 애니메이터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인턴하고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4개월 만에 잘리긴 했는데 이거 원래 잘 자릅니다 사람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이제 블리자드랑 라이엇 게임즈 두 군데 합격을 했는데 라이엇을 선택했죠.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여기서 경력을 쌓고 근데 그때 이제 뭐랄까 많이 우쭐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편 애니메이션 졸업작품 만든 게 영화제 거의 한 10군데서 상을 타고 국제영화제에서 50군데 영화제 진출을 받았거든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고 한국의 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지금 모르겠는데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상을 받았어요. 최우수 애니메이션 상을. 근데 그때 그 시상식에 시상을 하신 분이 존 머스커라고 인어공주랑 알라딘이랑 모아나 감독님이 시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저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한다고 못 왔죠. 왜냐면 저는 회사 들어가면은 연차를 안 쓰고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저를 뭐 연차를 쓰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다. 학교에 입학하면은 학교에 그냥 올인을 해요. 수희 아저씨보다 학교에 더 있는 시간이 길어. 그리고 대학원을 가면은 거기 올인을 해요. 문 열 때 들어가서 문 닫을 때 나가. 회사에 들어가면은 거기 올인을 해요. 좀 항상 그런 쪽이었어요. 어느 집단에 들어가든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시간이 길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존 머스커 그분한테 상을 받을 때 그분이 뭐 저한테 너무 멋진 작품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게 좀 제 인생에서는 되게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아이코닉스라고 뽀로로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뽀롱뽀롱 뽀로로랑 꼬마버스 타요 등에 참여했고 타요는 시즌 3 때 시나리오 2편을 썼는데 그게 방영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신작도 제가 기획을 맡을 기회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도 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PD팀이었거든요. 아이코닉스는 좀 보수적인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나쁘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규정이나 이런 게 확실한 보수적인 회사다 보니까 탑 잘 안 되고 그 기웃거리는 게 잘 안 됐어요 당시에는. 근데 저는 이제 PD팀에서 일을 하고 라이선싱 사업팀이나 이런 데 기웃거리는 거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주말에 출근해서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주말에 나오면 회사 컴퓨터 서버에서 데이터들 다른 팀 데이터들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보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라이선싱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제가 회사 차렸을 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다른 PD들은 몇 년 일해도 다른 파트 일을 잘 몰라요. 일로서 배우지 않는 이상. 근데 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재무제표 빼고 다 봤어요. 재무는 못 보죠. 막혀 있으니까. 근데 라이선싱 파트는 어떤 일을 하고 출판은 어떤 궁금해서 그냥 재밌으니까 그게. 그래서 그거를 저희 회사 창업했을 때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데 아이코닉스에서 제가 배웠던 거를 그 DNA를 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규모도 안 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넣으려고 하다가 직원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힘든 일 많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아이코닉스에서 제가 뭐 길게 일한 건 아니지만 짧게 일했던 거 너무 좋았고 그리고 라이엇 게임즈에서 일한 것도 전 너무 좋았던 게 라이엇 게임즈는 그때 23년도에 이미
전 세계 넘버원 게임 회사였거든요. 물론 페이커가 등장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일했습니다. 페이커가 2013년도 스프링 시즌부터 나왔고 저는 2012년 말에 입사했으니까. 근데 라이엇 게임즈는 다 공개를 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고 우리가 어느 순간 이런 모바 장르에서 원래는 우리가 한 몇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1위까지 올라가게 됐고 매출을 어떻게 되기 시작하고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좋았죠. 저는 스타트업으로서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아이코닉스에서는 캐릭터 사업이랑 TV 시리즈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리드맨 휴즈라는 쪽에서는 극장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왜냐면 나니아 연대기, 뭐 반지의 장, 뭐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영화 CG를 했던 곳이니까 길게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잘리거나 정리해고 당하거나 계약 종료돼가지고 대부분 길게 못했는데 그 짧게 일하는 동안에 진짜 그냥 뭐 살지 못했죠. 왜냐면 회사는 내보내니까 너무 늦은 시간 되면은. 근데 엄청 많이 막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제가 다시 드릴 얘기인데 여러분은 진짜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현재가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과거를 후회하거나 뭐 아까 말했잖아요. 저 대학교 때 연애 못한 거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이제는 뭐 유부남에서 연애도 못하거든. 근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는, 특히 요즘 저는 젊은 친구들이 미래 두려워하는 시간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죠.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33세 많이에요. 한국 나이로 35살에 아니 저희 직원이 35세로 했는데 내가 바꿨어. 33세에 1인 기업으로 몬스터 스튜디오를 창업했고 그 다음에 2009년 37세 브레디벌소 시즌1 방영을 성공했습니다. 즉 시즌1 만드는 데까지 4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창업할 때 통장에 돈이 500만 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한 케이스거든요, 저는. 그래서 첫 해엔 거의 혼자서 주변 사람들 돈 받긴 했지만 받았죠, 돈 받았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5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그게 시작으로 2016년도에 대교 인베스트먼트에서 17억 원을 투자를 받았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시즌1을 4년 11월에 기획한 브래디 발소를 거진 4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19년 1월에 방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0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저는 10년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살면서 느낀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를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너 다이어트 하고 싶어, 살 빼고 싶어, 포기하면 안 돼요. 하루에 100g이라도 빼는 거를 1년 하면은 곱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16.5kg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취업을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친구가 있어서 미국에서 취업을 너무 하고 싶어서 자기가 500개 회사에 3개월 동안 입사 지원서를 넣었대요. 근데 500개 회사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 말은 약간 과장이라고 생각해. 500개 회사 취업할 만한 회사가 미국에 없어.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말해. 그러면 500개 회사 취업에는 다 떨어졌어. 그럼 그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맨 처음에 넣었던 회사부터 다시 지원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취업은 계속 떨어져도 계속 입사원서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될 때까지. 그게 경험이고 자산이에요. 저도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메일에 다 있거든요. 다는 아닌데 몇 개 있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뿌듯해요. 와, 내가 그때 이렇게 치열하게 취업을 준비했었구나. 그리고 뭐 다이어트 포기하지 말고 뭐 아무튼 뭐 그게 뭐가 되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뭘 이루려 가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씩 본인이 성장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억울하고 분해도 참아야 돼요. 살면서 억울하고 분할 되게 많이 남거든요. 억울하고 분할 때마다 막 어디 뭐 인터넷에 막 쓰고 막 누구한테 물론 그러면 당장 화가 풀리죠. 근데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냥 인터넷에 풀리지 않을 정도의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게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때. 저는 그 억울하고 분한 일을 회사를 차리고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많이 겪었거든요. 그때마다 운동으로 풉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운동이 뭐 매일은 아닌데 자전거 따릉이로 50km 달리고 그 출근 전 혹은 퇴근 후에
그리고 헬스장을 자주 가고 푸시업을 많이 할 때는 1분에 8개래요. 턱걸이는 기본이 10개, 그리고 산에 운동대회 열리면은 16개까지. 그리고 클라이밍을 합니다. 그게 운동을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화가 나고 못 참을 것 같은데 때가 없으니까 운동으로 하다가 운동이 좋아진 케이스인 거죠. 그 세 번째는 이게 제가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겸손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해서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항상 겸손하고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아까 말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밖에 나가면은 정말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 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성대 졸업하고 한국 사회를 겪으면서 저는 제 모교를 되게 사랑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포기 안 하고 억울하고 분한 거 참고 겸손하고 조심해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노력을 했어. 근데 너무 잘 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좀 학교 다닐 때는 뭐 저도 다혈질에 좀 짜증도 내고 했거든요. 요즘은 직원 애들이 어제도 있었어요. 어제 직원 애들이랑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는데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는데 어떤 옆 직원 애가 막 들고 오다가 내가 되게 아끼는 바지에 이걸 이만큼 쏟아버린 거야. 어제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화가 안 나. 그냥 별 감정이 없어. 얘는 막 대표님 저 5월달에 잘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야 예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다른 직원에는 내 여기다가 갈치조림도 얹었어. 근데 그때 너무 뜨거워서 그게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힘들고 다양한 일을 계속 겪다 보면은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뎌지고 또 좀 잘 참게 돼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도 되고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되게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이고 저 되게 지금보다 나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케이스여서 저도 감정 컨트롤 못하고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컨트롤하고 참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균관대학교 재학 시절의 경험이 이후 삶과 커리어에 미친 영향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냉정히 말했을 때 강의는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다닌 거를 너무 좋게 생각하냐면 애니메이션 제작자 스킬로서 배운 거는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훨씬 많이 배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애니메이터로서 사는데 도움은 됐겠지만 회사를 창업하고 작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데는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픽사, 디즈니에서 일했던 저보다 스킬이 더 뛰어나서 그 미국 친구들이 창업을 했거든요. 다 잘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를 다니면서 전반적인 것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영화사도 공부하고 촬영도 공부하고 뭐 인문학도 공부하고 뭐 기억이 잘 남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경험을 한 것들이 그리고 거기서 제 친구 중에 뭐 KBS에서 뭐 보도국 팀장하고 있는 애도 있고 뭐 외국계 회사에서 중요 뭐 팀장하고 있는 애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이런 인맥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되게 뭐랄까 다양한 종합적인 거를 공부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학생의 성공, 저는 학생이 성공하는 게 가능한가? 학생은 저는 성장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큰 목표로 만드세요. 제 큰 목표는 애니메이션 킹이었어요. 20대 때 밤에 금잔디에서 나는 애니메이션 킹이 될 거야! 라고 외친 적이 있어요. 사람들 보는데 쪽팔리게. 지하철에서 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러면 제 주변에 있던 애들이 다 절로 가요. 약간 그런 근데 그 목표를 지금 20대 10대 때부터 그 목표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45살이니까 30년째 목표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실패가 그거를 결국 극복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극복이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포기 안 하면 극복이 돼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공을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성공은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장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너 성공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해라. 그리고 현재 자기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잘 챙기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